나는 소아치과 닥터다. 저희 소아치과 선생님들은 전문의 수련 과정 동안 아이들의 심리나 성격이나, 왜냐면 치과는 무서운 곳이니까 누워서 입 벌리고 입에다 뭘 할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아이가 엄마가 끌려왔는데, 요즘에 또 하도 소아치과 재밌게 잘해놔서 오고 싶은 애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의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취 주사도 놓고 입도 벌리고 있고 물도 뿌리고 소리 나고 위잉 다 냄새도 나고 하니까 애들이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좀 애들 다룰 줄 알죠? 보통 저는 치료 전에 아이들이랑 이렇게 상담을 같이 할 때 아이들을 보면 이 친구가 대충 어느 정도로 잘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좀 느낌이 좀 오죠. 약간 관상을 본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생겨지는 것 같아요. 네가 울 아인가 안 울 아인가. 아이는 울 아인가. 그래서 이 친구의 치료를 좀 길게 잡을지 짧게 잡을지 이런 것들도 조금 계획을 하게끔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쉬운 거부터 할까 아니면은 일단 급한 거부터 할까도 결정할 수 맞아요, 있죠. 맞아요. 아이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것들도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담이지만 서치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좀 저처럼 연식이 오래된 사람들은 아이들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시간만 주면 안 울릴 자신이 사실 있어요. 만 3세만 넘어가면. 3세는 좀 어렵다. 한 4세만 되면 아무리 겁 많고 울고 난리치는 애도 안 울게 할 수는 사실 있답니다. 혹시 이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우리 고인물 소아치과 선생님들은 다 끄떡끄떡 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울고? 한자가 옛날에 진짜 많았거든요, 진짜. 네. 그럼 빨리 안 울리고 해야 돼. 네. 그럼 이제 노하우를 찾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려면은 가끔은 설명도 차근차근 하면 잘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들은 약간 너 이러면 이제 주사 맞고 해. 보이스 컨트롤이라고. 맞아요, 이게 전문적인 겁니다. 어머니 이게 맞아요. 화낸 게 아니에요. 가끔은 애기 귀에다가 나지막하게 너 이러면은 엄마랑 같이 못해.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에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를 키우는 교육과는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 같은 아이들에게 효과가 좋은, 우리가 아이를 다루는 방법을 행돌 조절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상황에 맞춰서 확 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소아치과 의사는 아이도 치료를 잘하는 건 기본이고요. 치료 잘하는 건 걱정도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아이를 안 울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보호자분께서 마음 안 다치게 속상하지 않게 보호자까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손은 움직이고 머리로는 치의학적인 지식을 막 동원해야 되고 아이도 달래야 되고 어머님 마음도 신경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 건데요. 이 사진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아이는 천장에 있는 테레비를 보고 저는 이제 진료에 집중해야 되고, 보실 수 있게 요즘에는 어린이집가에 다 모니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치료하는 거를 조용히 이제 하시거나 아이의 이제 손이나 발 정도 이렇게 잡고 계시는 게 가장 환상적인 상황인데, 이렇게 행복한 일이 하루에 몇 번 없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치과 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너무 힘든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힘든 순간들을 그래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덜 트라우마가 남게, 덜 힘들게끔, 그리고 옆에서 보시는 보호자분들, 사실 저희 우는 아이들 보고 치료하는 게 너무 익숙하지만 보호자분들은 우리 아이가 우는 모습을 더 감정이입하셔서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잘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방법들로 이번 주제를 행동 조절 이런 것들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원장님들 성향에 따라 다 다르시긴 해요. 근데 이제 소아치과 원장님들은 아이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좀 많이 맡겨주시면 덜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데, 어머님들이 얼마나 관여하시고 싶고 얼마나 안쓰러우시겠어요. 근데 원장님, 어머님들이 말씀도 많이 하시고 관여를 많이 하시면 원장님이 아이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약간 뺏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오디오가 2개가 된단 말이죠. 어머니께서 조금 좀 한 단계 떨어져서 계시면 아이를 잘 다루는데, 너무 개입을 하시게 되면 원장님도 어머님한테 어머니 저기서 앉아서 그냥 보기만 하세요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런 말씀 그러다 보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애기를 달래거나 안 울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빨리빨리 끝내야지라, 그다음에 아가 잘하지 뭐 이렇게 그냥 효과적이지 않는, 그냥 어머님 듣기 좋으라는 말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진료에서 조금 빠져주시면 보시긴 하시고, 그러면 우리 소아치과 전문의 원장님들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실 수 있어요. 원장님들마다 좀 다른데, 원장님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저는요, 아이들마다 좀 조금 다른데 한번 나이에 따라서 그런 것들 한번 해볼까요? 보통 이제 가장 치료를 빨리 하는, 저는 한 40개월 전후를 첫 치료를 잡으니까 40개월 전후에 아주 어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저는 뭔가 이렇게 막 보여주거나, 보통 이게
소아치과 행동조절의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된 것들이 텔쇼우드라고 있는데 보여주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행동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주 어린 친구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별로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관심을 끌지도 못하고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효과적이지 않아서 저는 만 3세의 밑에 친구들은 그냥 어머님께 치료 전에 저희 많이 안아주세요. 그냥 치료는 제가 최대한 빨리 하고 아이는 많이 울 거다. 많이 그치. 울 거고 미리 알려주는 거 되게 중요한 그쵸. 거죠. 많이 울고 할 거라 저는 아이가 우는 시간을 줄여드리겠다. 그래서 만 3돌 친구들에게는 치과의 경험을 최대한 짧게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고 보통은 설명을 드리고 보호자분들께는 좀 많이 울고 힘들어 할 거다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그냥 아이들한테는 뭐 특별하게 이런 행동 조절 가지고 있는 테크닉 같은 걸 쓰지 않고 그냥 좀 빨리 해보는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요 아이를 한번 볼까요? 요 아이가 3세 미만인 것 같아요. 36개월 네. 미만. 물어보고 싶어. 너는 왜 우니? 도대체 내가 뭘 했다고 우니? 네. 얘는 그냥 지금 싫은 거야. 졸려서 올 수도 있고 엄마랑 놀아야 되는데 이상한 데 끌려와서 의자에 앉으라 그러고 네. 차가운 막 거울 같은 거 입에 넣고 오니까 이제 운단 말이에요. 3세 미만은 사실 대화가 안 통하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치료는 최소한의 치료나 안 하는 방식. 꼭 필요한 거라면 포대기에 싸서 안전벨트로 딱 묶고 안전벨트인가 요즘에? 네, 안전벨트. 포대기인데 네. 파푸스보드 뭐 피드립 네. 이런 건데 네. 있는데요. 어머님한테 동의를 구하고 딱 묶고 입 벌리는 기계로 확 벌려가지고 최대한 뒤로 빨리 끝내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나 어머님도 그래도 애들은 분위기 나니까 우리 애기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의 말을 못 들으다 하더라도 일단은 분위기라도 그렇게 만들고 치료할 게 너무 많으면 웃음가 쓰든 재워서 하든 뭐 이렇게 그쵸. 해야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초점이 행동 조절이잖아요. 얘한테는 우리가 뭔가 잘해주고 싶어도 어렵다. 그렇죠.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빨리 끝내는 게 좋다. 네. 근데 이제 한 3세 넘어서 4세쯤 되면은 이제 말도 잘하고 분위기도 알고 이제 유튜브에서 치과 가는 것도 알고 이제 오죠. 4세들은 좀 우리가 어떻게 신경을 써줘야 될까요? 그때는 물론 뭐 제가 다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스태프분들과 같이 해가지고 이제 치과에서 오늘 뭐 하러 온 건지 맞아요. 오늘 뭐 하러 온 건지 우리 오늘 충치벌레를 잡으러 왔다. 어떻게 잡을 건지, 어떤 소리가 날 건지, 어떤 것들을 입에 끼울 건지, 어떤 느낌이 날 건지, 바람도 손에 한번 해보고, 물도 한번 뿌려보고, 핸드피스 윙 소리 나는 것도 한번 들려줘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나마 이런 것들이 친숙하게끔 오늘 뭐 하러 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목표의식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좋아하는 유튜브도 꼭 물어봐서 위에 틀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보통은 요 나이 때 오면 이 뚱뚱한 아저씨가 나쁜 놈인지 안 나쁜 놈인지 난 정체를 딱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 보면 거울 들고 검사하는 거 다 알더라고요. 너 한번 만져봐. 텔쇼우들 하잖아요. 먼저 체계적 탈감작. 너 이거 한번 만져보고 엄마 입에도 넣어보고 네 입에도 넣어봐. 그리고 요거 거울로 세균이 있는지 충치벌레 있는지 보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씩 설명해주고 가급적이면 좀 분위기 좋게 그리고 누울 때도 의자를 확 높이지 않고 차근차근히 해서 갑자기 자극을 줄 만한 행동들을 안 하면서 최대로 다루면서 아름답게 해야죠. 네. 소아치과에서 제일 힘든 연령은 저는 일단은 연령대로는 네. 요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리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때는 어떻게 성격과 원장님의 능력과 아이의 태도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못하기가 쉬운 나이긴 해요. 그리고 한 3-4돌 치료할 때는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긴장하고 들어가는 치료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저야 뭐 치료하는 것들이 일상이지만 그 아이한테는 아이 평생의 치과 치료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첫 치료는 아이의 평생의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치료를 조금 뭐 느리게 했다거나 아니면 능숙하지 못하게 했다거나 조금 아프게 했다거나 오늘 힘든 기억을 줬을 경우들에는 앞으로 아이가 치과를 가는 것들이 두렵겠구나 이런 생각에 점점 잘하는 애도 있지만 점점 못하는 애도 그쵸,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하고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추억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는 반지나 자동차나 장난감을 줘서 그쵸. 어떻게든 기억을 미화시키죠. 그렇지. 해피엔딩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5세 잘하면 진짜 잘하고 못하면 진짜 못하는 나이 베리에이션이 심한 나이. 그쵸. 5, 6세면 네. 네. 5, 6세야말로 대화가 잘 되잖아요. 이제 말이 통하니까 이게 진짜로 이때는 아이들 성격과 태도에 따라서 맞춤 접근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연령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이때는 아이들이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지만 또 스스로 나 혼자 해볼 거야 이런 것도 이제 강한 나이거든요. 근데 치과 치료는 나 혼자 할 거야 했다가 다치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상처가 날 수 있고 위험한 기구도 많으니까 일단은 기본은 저는 첫 번째는 아이한테 신뢰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원장님은 검사만 할 거야 또 오늘 치료를 하긴 할 건데 절대로 너한테 미리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주사를 놓는다거나 이빨을 뺀다거나 하는 건 하지 않을 거야. 뭔가 너한테 아픈 걸 하게 되면 미리 꼭 얘기해 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만약에 혹시 아픈 걸 하게 돼서 네가 참아야 될 일이 있으면 선생님 아픈 거 할 거라고 미리 얘기할 건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하는 거고 선생님이 잘할 수 있으니까 최대로 안 아프게 해줄게 라고 해서 갑자기 뭔가 하지 않는다. 치과에서의 공포의 가장 큰 게 나에게 뭔가를 할까봐 원장님이 손이 이쪽으로 가면 네. 고개가 돌면서 쟤는 나를 찌를 거를 잡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할 거다라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바람도 불어봐주고 물도 뿌려주고 뭐 그런 거를 이제 하면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또 뭐가 있죠? 정말 너무 공감했던 게 실내 6살 이럴 때 첫 발치하잖아요. 그때 이게 발치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애들이 이빨 빼는 거에 대한 아파서 무서운 것도 있지만 뭔가 자기 신체 일부가 이거는 공포가 있는 것 같아. 맞습니다. 이게 특히 제가 최근에 제 친구의 딸을 봤는데 만 2돌인 친구인데요. 제가 치과에서 한 걸 아니까 저 보자마자 또 하나 이래 두 돌인데 이 빼지 말라고 맞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미 치과 의사는 이 빼는 존재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자기가 좀 흔들거리면 오늘 이 뺄 거야 안 뺄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신뢰를 주는 거 맞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선생님은 이를 빼지 않을 거야 혹은 그렇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뺄 거다 이를 빼는 게 아니더라도 치료라도 어떻게 오늘 치료를 할 거고 오늘은 치료하는 날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신뢰를 조금 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어머님들께서 아 그냥 아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더 무서워한다고. 그냥 확 빼버리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 있거든요. 오늘은 잘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신뢰가 한번 깨지면 맞아요. 그 아이는 앞으로 커가면서 저희를 믿지 않습니다. 실런트도 해야 되고 레진도 그럼요. 해야 되고 그럼요. 할 게 교정도 할 수도 있고 할 게 많기 때문에 신뢰감 주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빨 빼는 것도 꼭 빼야 되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네가 집에서 더 많이 흔들고 와. 그리고 아빠랑 엄마랑 실로 빼도 돼. 치과에서 꼭 안 빼도 됩니다. 어머니. 돈은 언제 벌죠? 돈은 우리 이제 재테크를 벌고 네네. 그냥 우리 열심히 제대로 진료합시다. 네. 아이한테 신뢰감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애들의 성격에 따라 베리에이션도 많고 맞습니다. 이제 안정감과 뭐 신뢰를 가지고 또 하나 이를 빼거나 충치 치료를 할 때도 또 심지어 불소도포를 할 때도 이거 왜 하는지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해요. 요즘 애들은 똑똑해서 맞습니다. 저는 이빨 뺄 때 가끔 이거 이빨 안 빼고 너 밥 먹다가 삼키면 저 큰 병원 가서 수술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 안 아프게 어우. 빼고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네, 있고 네. 야, 삼키면 응가로 나오는데 어, 응가로 네. 나오면 너 찾아야 돼. 막 아, 그래요? 저는 말씀하시길 나는 되게 너무 더럽게 표현하나 아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충치 치료할 때도 이 충치 치료 안 하면 나중에 많이 썩어서 팩트를 꼭 안 해야 되잖아. 맛있는 거 못 먹어. 그쵸. 그리고 불소도포 할 때도 그거 바르면 벌레가 도망가. 네. 이렇게 해줘야 이거 불편하긴 한데 이 선생님이 할 이유가 있네. 아이들의 언어로 아이들한테 납득이 가게끔 그렇지. 오늘 왜 하는 거지에 대한 납득이 가게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신뢰가 쌓이면 다음에 실제로 어려운 치료, 불편한 치료를 하더라도 눈물을 이렇게 찔끔 흘리면서도 참으려고 버팁니다. 하죠. 맞아, 그렇죠? 맞아. 그리고 끝나고 한번 안아준다든지 와씨 또 진짜 군대 가도 될 것 같아 이제 막 이런 어머니 아버님 오늘 장난감 사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네.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일사천리죠. 네. 요 나이 때가 베리에이션이 제일 큰 나이인 것 같아요. 뭐 6, 7세도 뭐 비슷하죠. 네. 근데 이때는 이제 실란트도 해야 되고 연근치도 치료하게 되면 저희가 정밀하게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웃음가스 그거 쓰면 요 연령대 애들은 좀 탁월하게 잘하고 아까 5세보다 더 좀 잘 알아듣기 때문에 잘 얘기해 주는 게 좋고 남자애들은 이때 자신감이 생겨서 너 진짜 진짜 잘한다 막 이렇게 되면 더 잘하고 막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뭐 더 크면 잘 없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네. 4, 5학년 이후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더 컸을 때의 이제 극도의 불안감이나 극도로 치과를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어렸을 때. 치과에서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친구들 중 한 명입니다. 이게
만 3돌, 4돌 이런 친구들이 무서워하거나 하면 그냥 어떻게 달래거나 혹은 정말 필요한 치료라고 하면 잠시 안전벨트 매고 할 수도 있지만 만 8살 되는 친구들은요 멜래야 멜 수도 없고 그런 친구들은 그냥 풀러요? 그렇죠. 아이들 웬만한 힘으로 다 다 풀어납니다. 풀러요. 네. 성인 남자가 위쪽으로 버텨줘야 이게 치료가 가능한 나이라 이런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소아치과 선생님들이 애기들 이렇게 묶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쵸. 어쩔 수 없어서 묶지. 네, 네.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 네. 만 8세, 뭐 10세 이런 아이들 중에 특히 남자애들이 조금 반항기가 있거나 사춘기가 빨리 온 애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쵸. 요즘엔 다 보호자분들 동반하에 진료를 하는데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원장님이 치료를 해줬는데 나를 아프게 했어. 그리고 가끔은 원장님들이 너 이러면은 이제 주사 맞고 할 수도 있어 라든지 아니면 용감하게 참고 해야지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가끔 이런 얘기를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통상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럴 경우에 보호자분이 저는 대기실에서 핸드폰 보고 있을게 하고 그냥 두고 나가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가끔 나가가지고 원장님이 나한테 욕했어. 원장님이 나 때렸어. 진짜 서치과 선생님 중에 애들 때리고 욕하는 선생님 진짜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는 장담할 수 네, 있는데 절대 없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잘하는 애들도 어머니들 동반하에 하려고 그러고 이 연령대 애들이 약간 반항기가 있거나 그러면은 앉혀놓고 대화합니다. 뭐야 뭐가 이게 좀 하기가 힘들어? 뭐 불만이 인생에 있니? 대해서 대화를 아니 그거 잘못하면은 오해도 받지만 애가 치과에 대한 정말 안 좋은 맞습니다. 기억이 딱 생길 수 있어서 맞습니다. 네. 20살 됐는데 이가 아파도 치과를 안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의 심리를 보고 한번 희석시켜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문원장님 따님은 치과 치료 잘 아직 어려서요. 아직 어려서 안 썩혀야 돼요 무조건. 그쵸. 무조건 안 썩혀야 되고 그다음에 썩으면 저희 병원에 저 테레사 수녀 같으신 김 원장님이나 아주 친절한 정 원장님한테 보내거나 아니면 성 원장님한테 보내야죠. 절대로 하고 싶을 생각이 없습니다. 네.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나이별로 행동 조절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저희가 뭐 사진을 같이 보면서 그렇죠.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런 방법을 쓰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드릴 테니까 유익하게 좀 잘 듣고 치과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과 방문하실 때는 아이들 그 유튜브 찾아보시면 즐겁게 치과 받는 만화나 그런 것도 많이 보여주고 네. 오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